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께 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요? 때로는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좀 골칫덩어리일 때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께는 아주 의미 있는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한 차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타이어 이석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를 운전을 항상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차에 대해서 모르면서 네. 운전을 해도 될까? 네네. 그런 의문을 가끔씩 갖곤 이거는 하거든요. 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만이 아닌가요? 네네네. 네. 자동차에 관심 있는 몇 분 외에는 자동차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20년을 몰든 30년을 몰든 가스하고 오일 체인지만 하고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평균은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오일 체인지 주기 안 놓치시고 가스 제대로 놓고 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우선 궁금한 게 먼저 네네. 있습니다. 그 가스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차에 가장 좋은가요? 가스. 가장 불 들어올 때까지 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약간 찔려요. 예. 그죠? 네. 근데 그 가스 탱크 안에 펌프가 있어요. 근데 펌프는 뭐에 의해서 몸을 식히냐면 가스에 의해서 식혀요. 이게 가스가 바닥나면 네. 얘가 열을 식히는데 시킬 수가 힘들어하죠. 없네요. 그래서 이 바닥까지 이렇게 자주 쓰시는 분들은, 상습적인 분들은 가스 펌프가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항상 해줘야 돼요? 불 들어오기 전에는 해주시는 게 좋죠. 불 들어오기 그럼 전까지만 마음도 편할 유지하면 텐데 돼요? 예. 꼭 불이 들어야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꼭 보면은 나중에 가스 펌프가 나가셔서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네. 기름을 넣을 때 네네. 제일 좋은 기름 있고 그냥 보통 기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기름 넣는 게 차에 좋아요? 차에 지금 제일 좋은 기름을 넣으라는 차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차는 되도록이면 넣어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휘발유가 별 차이가 없다 느껴지시면은 내 느낌에 그러면 일반유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 자체 엔진에서 내가 지금 무슨 연료를 떼고 있구나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네. 제일 낮은 등급의 연료를 떼다 보면은 그것도 적응을 해요. 그래서 뭐 별반 느낌이 없다 내 생각에. 근데 예민한 분들은 네. 고급유를 넣었을 때와 일반유를 넣었을 때 느낌이 있어요. 저는요, 고급유를 넣었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것 같아요, 차가.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진짜예요? 난 그냥 느끼는 기분인 거예요. 줄 맞습니다.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실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네. 저는 고급유를 원해요. 왜냐면 장거리를 갈 때는 고급유를 넣는 게 연비도 세이브가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런 때는, 그때는 이제 고급유를 떼고 다녀오시면 오히려 주행도 부드럽고 이렇게 느낌도 좋고 네. 연비도 전략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럼 고급유 넣었다, 기본유 넣었다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가끔 생각을 몇 하거든요.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일반 분들도. 근데 엔진 오일은 잘 교체를 해주시고 기름 넣으시고, 근데 다른 자동차에 액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 핸들 오일, 그 다음에 엔진을 식히는 쿨런트, 이 정도는 오일 종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기가 참 빨리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4만, 5만부터 시작이니까 그건 아셨다가 내 차가 5만 정도 되니까 이런 거 교체해야겠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비소를 찾아가서 이런 거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 차를 조금 아는 그런 소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차에 이렇게 차계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도 좋겠네요. 영수증만 모아놓으셔도 돼요. 이게 4만이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은 2년 내지 3년을 뛸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뭐 한 3-4장 네. 모으면은 뭐
차에 들어갔던 큰 일들은 다 모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차 안에 이렇게 조수석 앞에 보면 콘솔 박스에다 딱 넣어놓으시면은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한 30만 마일 뛸 수 있나요? 아, 30만 마일.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좋네요. 제가 네. 예전에 하던 정비소에서 10분이 넘게 30만 마일 넘겼어요.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그 30만 마일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네. 자기 차와 마일 찍고 차종 찍고 그 차주 찍고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마일하고 차하고 사장님 그 오너들하고 이렇게 쫙 걸어놓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차를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하셨던가요? 특별하게 관리는 딱 하나예요. 네. 엔진 오일 교체를 제때 시기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거 이렇게 딱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네. 그분들은 엔진 오일 정말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30만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엔진 오일. 네. 그리고 그 거시적 필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사실은 아 이거 우연이었어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나의 습관 때문에 어떻게 정말 길게 보면 이건 필연이었다. 이 사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사고는 자동차가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네. 차에 뭐 기능에 결함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리콜 가끔 있는데 그건 정말 벼락 맞는 수준에 가까운 정도지 자기가 그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 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부주의죠, 부주의. 내가 이렇게 부주의인데 부주의라도 사고 내는 거는 앞차와의 거리의 관계예요. 네. 내가 부주의할 때는 좀 멀리 떼어놓고 부주의하면 그 사고가 나겠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알려놓고 막 계속 헛짓하면 옆에서 끼어드는 것도 사고가 나니까 네. 뭐 차선을 이탈한다든지 그렇게 사고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거리는 꼭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를 그래서 10m다 20m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차를 어느 속도로 모느냐 뭐 60마일이냐 50마일이냐 그 비례하게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네. 5마일 이렇게 가는데 뭐 10m 20m 거리 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뭐 속도가 있으면 그만큼 거리를 두시고 가까우면 좀 가깝게 붙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한 45마일로 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앞차와의 거리를 두는 게 앞차와의 좋을까요? 거리는 45마일이면 보통 차들이 달리는 거리거든요. 그게 보통 달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를 한 3대 정도 띄우는 거리로 보면 한 20m, 25m. 차 그 정도 세대요? 항상, 네, 그 정도는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할 때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운전 안전 요령이 있을까요? 안전 요령은 뭐 사고 나는 게 꼭 사고가 나요. 나는 데서 나고 나는 방식도 비슷하고 내는 것도 큰 사고는 그렇게 내고 한국에서는 이번에 무슨 애들 이름 따서 법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고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정말 조심해야 돼.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운전하다가 특히 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거기다가 집중을 해 주셔야 돼.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갔으나 애가 튀어나오면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은 뭐 내가 운전하는데 내 사고가 아닌 뭐 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마음 자세가 중요해. 나는 예전에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차를 세게 볼 때는 막 앞에 끼어들고 오면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네. 그걸 언제부턴가 이제 나이 좀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거리도 두고 너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끼어드는데 전혀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낄 것 같아 하면 미리 양보도 해주고 브레이크 좀 잡아주고 끼게 해주고 그러면 정말 사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어떤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은 지금 내가 잠깐 써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네. 그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종류들이 색이 있어요. 색이요? 빨간색, 파란색, 뭐
묽은 그다음에 기름 종류니까 일단 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니까. 그렇듯이 색과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던 것들이 차 밑에 있다. 그러면 꼭 그거는 운전을 바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소리로도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도 차라리 애따 모르겠다 하고 운전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가장 중요시할 거는 지금은 타이어 센서가 있어서 저 타이어를 보지 않겠지만은 타이어의 양은 좀 구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차가 타이어가 어느 정도 달아있는지 이 정도,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게 관심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관심을 안 두고 운전을 하죠. 보통 분들이. 네. 그 브레이크는 어떻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그 처음 나왔을 때는 밟는 그 높이를 얘기를 하면 돼요. 깊이가 한 3 정도로 보면은 1 정도를 밟았을 때 2 정도 남아있는데 서야 되는데 그 반절 2분의 1 정도 밟아지거나 더 깊어져요. 점점. 발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발이 점점점 깊어지게 밟아야 서요. 힘을 줘야지 쓰면은 문제가 힘을 있는 준다는 거예요. 건 내가 발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왜 이렇게 깊지? 이런 느낌이 나면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웬만치 이제 가를 때가 됐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자동차 세계도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변화의 흐름은 어떤 건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전기차라고 하는 배터리 차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배터리 차가 이제 도래해서 배터리 차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해요. 형태, 디자인을 보면은 배터리 차가 되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뀔 거예요. 배터리를 이용한 센서들, 자동차의 센서들을 각 곳에 봐서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밝은 헤드라이트가 필요했는데 센서들은 헤드라이트가 실제로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빵빵이도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빵빵빵 할 필요가 서로 없어요. 센서로 움직이니까요. 빵빵빵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소음기도 없어지는 거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막 변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밝은 헤드라이트 비춰도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그 비춰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라이트가 비치면 그것도 신경 쓰이게 되고 소리도 빵빵거리면 신경 쓰이게 되고 이게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은 앞으로는 전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매연은 특히 그렇죠. 매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응?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구를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변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미션 테스트며 다 없어지겠네요. 그럼요. 모든 것들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동차가 핸드폰처럼 예전에는 그 핸드폰이 과시용이었다가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켜듯이 자동차도 고급차가 과시용이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변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렇게 변합니다. 정말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으면 뉴욕까지 데려다 준다. 네, 그런 세계가 곧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고 가 있어 하면 가 있고 또 주차 알아서 해고 와 그럼 해고 전화기로 부르면 오고 그런 시대가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자동차 늘 관심이 있지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건지 아직은 모르지만 빨리 변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것들을 강지원의 100세 시대에서 정기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네. 사람에게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차도 소중히 여기고 또 차도 정기적으로 괜찮은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우리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처럼 오일도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